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 주신 게, 이런 스플라인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터미디어트 포인트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바이드, 얘의 어떤 앵글과 이 맥시멈 랭스, 이거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그걸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해서 앵글과 거리를 두 개를 내가 좀 따로 컨트롤해서 포인트들을 추가하고 싶다. 내부 포인트들을. 그럴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샘플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자, 얘를 에디터블 시키고요. 포인트에서 어떤 특정 지점 하나만 제가 좀 챔버를 시킬게요. 얘만 90 정도.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그리고 익스트루드 좀 많이 뺄게요. 보기 좋으시라고. 자, 보시면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요런 선들은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그 아까 봤던 이 스플라인의 내부 포인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자, 컨트롤 A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 포인트들은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편집할 수 있는, 선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면을 만들거나 어떤 제너레이트 되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실제로 면을 만들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미디어트 포인트 옛까지 포함해서 면을 만듭니다. 엣지를.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럴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는 조금 세그먼트를 줄이고 싶고 이쪽은 세그먼트를 조금 추가하고 싶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물론 얘를 에디터블 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 내부 포인트를 수정하면 되는데 이 아답티브라는 건 말 그대로 앵글 값을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앵글이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앵글이 아니죠. 이건 수평입니다. 수직 수평.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면 이 부분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도에 하나씩 세그먼트 추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앵글 값이 낮아질수록 세그먼트는 많아지는 거고 높을수록 세그먼트는 덜 추가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이쪽에 세그먼트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수평 수직 부분에. 자, 그렇다면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내추럴. 이거는 뭐냐면 넘버, 개수를 지정을 해서 얘가 자동으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앵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모두 영향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니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개수를 가지고 지정하는 거니까 앵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아답티브는 아까 봤던 거고요. 우리가 앵글. 자, 이랬을 경우에 쓰는 게 이겁니다. 서브 디바이드인가요?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앵글 부분과 길이, 수평 수직 부분, 이런 부분, 길이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별도는 아니에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은 돼요. 자, 일단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앵글을 높일게요. 그럼 당연히 앵글 쪽에 있는 세그먼트가 빠지겠죠. 예를 들어 얘 90도까지 높일게요. 최대입니다. 90도가. 자, 그러면 90도 높였을 경우에 이 정도의 세그먼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맥시멈 랭스, 이 길이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그먼트 간의 길이. 예를 들어서 얘를 좀 높일게요.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그먼트가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쪽 앵글 쪽도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왜냐? 거리에 의한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이쪽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수평 수직 부분만. 예를 들어 나는 뭐 이 정도 세그먼트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좀 더 주시든지. 이건 이제 먼저 거리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서 수평 수직 부분에 적당한 세그먼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수평 수직 부분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빠진 거다 이겁니다. 앵글 값이.
이때는 이제 이 앵글 값을 낮추면 요 부분에만, 요 앵글이 있는 요 부분에만 세그먼트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뭐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수평 수직 부분의 세그먼트를 따로 조절하고 앵글 쪽에 뭐 세그먼트를 별도로 좀 조절하고 싶을 때 이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내부 포인트를 서브 디비전을 사용하시면은 별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별도는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수정할 때 가장 편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앵글 값을 최대로 높여버리고 먼저 거리에 의해서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앵글 값을 차근차근히 낮춰주시면 앵글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의 세그먼트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서브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냐고 질문하셨는데 뭐 그거는 극단적인 예로 이럴 경우입니다. 물론 이게 꼭 수평 수직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꼭 이렇게 수평 수직이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앵글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앵글이 없는 부분과 앵글이 있는 부분을 좀 별도로 내가 조절하고 싶을 때 가급적이면 서브 디비전을 사용을 하시면 서브 디바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방식 중에 예, 이 서브 디바이드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불필요한 세그먼트들을 가급적 그 오브젝트 모양을 유지한 채 조절하고 싶을 때 이걸 많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놈으로.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